신뢰도가 10%포인트나 추락했어요. 문재인 시절에 그랬단 말입니다. 문재인이 2012년에 대선 나와서 지고 2016년에 2017년에 겨우 이겨서, 그것도 촛불혁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겨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 오는 동안에 친문 세력으로 민주당이 완전히 갈아엎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친문 세력. 이제 시민들은 친문 세력 하면 이가 갈려야 됩니다. 지난 10년간, 그러니까 2012년서부터 지금까지 친문 세력의 이 악행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자기 직무에 충실하지 않은 바로 그것입니다. 불평등도는 미국이 45%입니다. 이 불평등도가 World Inequality Report를 이 World Inequality Lab이라고 있어요. 그 토마 피케티 그 프랑스 파리 대학에서 하는 그 연구인데, 이게 글로벌하게 각국의 불평등도를 측정해서 리포트합니다. 2022년도 작년 건 아직 안 나왔는데, 금년 건 아직 안 나오고, 그래서 2022년도는 잘 모르겠는데 2022년도는 2021년까지 이제 나오는 건데, 미국의 불평등도가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계속. 그러니까 레이건 정부 1980년서부터 계속 올라가서 45%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미국이죠. 우리나라는 그럼 미국보다 나은가? 미국보다 더 심합니다. 불평등도가. 그러니까 토마 피케티 그 세계 불평등 연구소에서 만들어낸, 한국은 46%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상위 그 고소득층 10%, 상위 10% 고소득자들이 전체 소득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는 거예요. 불평등도예요. 그러니까 46%가 10%가 46%를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미국은 어떻게 된다? 미국은 45%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보다도 훨씬 더 불평등한 상태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줄어들질 않아요. 문재인이 잘했으면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옆으로 기고 있어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죠.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그럼 뭐하러 대통령을 했지? 내가 문재인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뭘 하고 싶었냐고. 근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왜 대통령을 했냐고.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내가 이미 144강에서 했습니다. 기존 계파적 질서, 기존의 정당 질서를 깨지 않으면 안 된다. 정치가 가장 낙후된 영역이다. 이것을 반드시 이재명이 알아야 된다는 거였어요. 이재명이 이걸 받는지 안 받는지 나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이재명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우리 시민들도 다 같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투표할 때 제대로 투표할 수 있다고. 기득권 중심의 질서를 시민의 일반 의지라고 할 수 있는 민주적 진보적 질서로 대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사쿠라 수박에 둘러싸여 있으면 기존의 질서를 깰 수 없다. 민주당의 기득권층은 겉으로는 대의를 내세우면서 결국은 사익만 추구해왔다. 이것을 역사가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독재시대 사이비 민주주의 시대를 경험했다. 지금 윤석열과 국힘당의 행태는 과거 처참했던 우리의 역사를 바로 눈앞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는 개혁은커녕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키워 한국을 벼랑으로 밀어넣었다. 그 결과 시민들은 지금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다. 놀라운 것은 민주당 대부분의 국회의원들 역시 기득권층으로 변해서 시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데 동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고 있구나 하는 안심이 돼요. 우리 시민들도 이 사실을 반드시 이재명 대표와 함께 공유해야 됩니다. 영애김님, 김영애님, 소장님 강의 항상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셔야 합니다. 네, 건강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저 사실을 우리가 다 같이 시민들이 공유했다면 2024년 4월 10일 22대 총선에 나설 국회의원 후보의 공천규칙, 경선규칙을 당원과 시민의 뜻에 따를 것. 반드시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특히 대의원제도를 폐지하거나 당원들과 똑같은 1인 1표제를 할 것. 근데 이게 20대 1로 줄긴 했지만 폐지하거나 1대 1이 안 됐어요. 이거는 고민정 같은 그런 이 수박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은 20대 1 정도로 끝났는데 그거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공직선거제도는 즉각결선 투표제, 즉각결선 투표제를 처음 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텐데 예전에 즉각결선 투표제라고 제 사이트에서 제 유튜브 거기에 이 찾기 있잖아요. 즐겨 찾기 거기에 즉각결선 투표제라고 치면 그 강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게 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대다수 시민들의 뜻에 따라 개혁할 것, 이걸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소선구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되 소선구 수를 대폭 줄이고 권역별 비례대표 수를 늘릴 것. 이번에 좀 안 됐죠, 그게.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가 어느 정도는 하게 됐어요. 시민들의 일반 의지를 따르지 않으려는 의원들까지 포용하려 하지 말 것. 이들은 민주주의적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것. 민주주의 적들을 포용하는 바람에 국가가 낭떠러지에 떨어졌음을 명심할 것. 민주주의 적들이 신당을 차린다는 등 위협할 수도 있는데 분당을 각오하는 단호한 자세를 취할 것. 단호한 자세를 줬죠. 뭐 비대위 체제로 가자, 분당하겠다, 무슨 개수작하는 놈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냥 단호한 자세를 취하고 경선 규칙대로, 공천 규칙대로 그대로 밀어붙였어요. 그 결과가 공천 혁명이 일어난 거죠. 막스 베버의 분화, 개인화, 합리화라는 근대화의 3대 원리를 명심할 것. 마지막으로 조직 설계의 3대 원칙인 분권화, 자율성, 네트워크라는 사실을 명심할 것.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이것들도 우리 시민들이 같이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퍼날라서 시민들이 같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명심해야 되고 왜 이것을 꼭 지켜야 되는지를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정치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판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사쿠라 수박들과 함께 정치 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재인, 이낙연이 키워낸 윤석열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익을 위해서라면 윤석열과도 내통하려는 사쿠라 수박들과 연대하여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지켜야 할 것과 명심해야 될 것, 그것을 나열한 겁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조속히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과 그 일당은 한반도의 위기를 조장하여 결국은 한반도를 불바다로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는 구호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혁 조치를 하려면 언제나 반대와 저항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 용기가 있어요, 이재명한테는.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그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었다고 큰소리치던 문재인은 검사놈 한 놈이 나타나서 완전히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검찰 조직을 범죄 집단으로, 그러니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고 말을 여러 번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책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데 다 뭐야? 디서빌리티야.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깡통. 나는 문재인의 저짓을 보면서 조국의 저짓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검찰 조직을 범죄 집단으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검찰과 내통하고 있는 사쿠라 수박들은 우리가 이미 경험했듯이 검찰 개혁을 구호로만 외치기 때문에 지금은 때가 아니다 맨날 그러지. 지금은 때가 아니다. 노동개혁, 재벌개혁, 교육개혁 등 개혁해야 할 과제가 수두룩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지켜야 된다 말이에요. 그것을 명심해야 된다. 이재명마저 구호만 외치게 해서는 대한민국에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일부 특수층만 더욱 부자가 되고 대다수 국민은 빈곤에 허덕이는 나라, 미국처럼 대도시에는 노숙자가 즐비한 나라가 될 것이다. 내가 경고했습니다.